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일부 노예들 정치판 놀이터로 전락이라는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CFC가 지난해 말 대구노예가 박예근 목사 사건으로 인해 24명이 피소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구노예 목사 장로들이 무더기 피소로 쑥대밭에서 초상집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원래 장로교 정치 원리를 보면 노예는 지교의 목사들을 보호하고 안정된 목회를 지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요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나 총회는 칼빈주의 정신과 헌법을 바탕으로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노예는 세속적이고 어설픈 정치술로 동료 목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지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대구노예의 문제점은 소속 노예 목사에 대해 7개 사건이 벌어졌으면 정확한 법의 잣대와 헌법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노예는 그 재판권을 처리하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노예 소속 목사를 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료 목사를 2번 죽이는 일을 자행했으니 이제 그런 식의 정치재판에 앞장선 정치목사와 정치장로 14명을 포함한 총 38명이 머지않아 엄중한 사법의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노예에 이어 경안노예도 동일한 유형의 세속정치가 발동하여 노예 소속 목사의 목회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안노예는 영덕교회 사건이 벌어진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얄팍한 정치술로 지교의 목사를 흔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안노예 영덕교회 분쟁은 중직자 투표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영덕교회 일부 인사들이 노예의 관련 건을 고소하였고 노예는 장로들의 재판권이 병합됐는데도 장로들은 면죄부를 주고 목사 부부에 대해서만 12개월 정직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안노예 역시 노예 내 일부 정치 목사와 정치 장로들이 주도함으로써 결국 편향적인 재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는 재판 과정에서 관할권 밖의 교인을 재판했습니다. 노예가 사모예에 대해서 재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재판이었죠. 목사를 재판하는 과정 역시 불법 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목사 측에서 상소했으나 총회는 권징절의 제94조에 의거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104회 총회임원회가 화해중재위원회에 재판권을 맡기는 부당한 결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104회기 화해중재위원회는 권징권을 발동하여 정직 6개월의 추가 권징을 시행했으니 총회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가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제105회기 화해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들을 면직시키겠다고 위협하였고 심지어 총회에 보고되지도 않는 사실을 근거로 경안노예에 총회장과 화해중재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06개 총회임원회 역시 이상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제105회기 총회임원회가 화해중재위원회 보고에 문제가 있다는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죠. 총회임원회는 하회의 청원이나 특별위원회의 청원을 총회가 받아 임원회에 수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106개 총회임원회는 영덕교회 소위원회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결국 제3회기에 걸친 총회임원회와 2회기에 걸친 화해중재위원회 그리고 제106회 총회임원회 소위원회가 불법적인 행정과 월권 등으로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법과 세속정치가 개입된 것은 분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3년여 동안 총회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 그리고 제106회 총회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보면 정말 세속적인 정치판이었고 불법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가장 큰 문제였죠. 영덕교회 분쟁 후에 벌어진 황당한 상황들을 보면 총회와 노예의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합니다. 총회와 노예는 장로들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한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지금까지 영덕교회 목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덕교회 장로들의 불법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로들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현시가 수십여 개에 가까운 성전 부지를 헐값에 팔아먹는 엄청난 불법을 행했습니다. 장로들은 그 매각 사실이 들통나자 목사가 땅에 욕심을 내어 팔려고 하여 자기들이 먼저 팔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아니,
장로 이름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을 목사가 무슨 수로 매각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로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교회 부지를 교회와 당회장 몰래 매각한 후 장로들은 종합부동산세 1억 8천만 원을 내고 그 후에 세무서에서 추징금 약 1억 원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금이 나왔는지 답해야 됩니다. 총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 재산을 매각하려면 공동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교인들과 당회장 몰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교회 성전 부지를 팔아먹은 후 들통이 났으니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영덕교회는 20여 년 전에 농지를 매입해서 불가피하게 장로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20여 년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다 냈고 대금도 또한 교회가 완납했답니다. 그런데 명의 신탁된 그 교회의 부지를 장로들이 팔아먹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팔아먹으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며 불법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6월 3일 선고 2016-34-007 판결입니다. 두 번째, 교회 분쟁 중에 장로들은 교육관에서 노예나 당회장 몰래 타 노예 소속 김모 무임 목사를 청하여 8개월간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경안노예가 파송한 당회장이 버젓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살고 있는 아래층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불법 목사의 주거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 분립죄에 해당하며 총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입니다. 분쟁 중이라고 노예 허락 없이 장로들이 제멋대로 타교의 무임 목사를 청하여 불법 예배를 드린 것은 상식 이하이며 노예의 지도를 거부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교인 중 배모, 이모, 김모 씨 등 3명이 2021년 9월 2일 새벽 5시경에 당회장실에 잠입하여 교회의 모든 재정장부를 탈취한 후 도주한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교회 측은 이모 장로와 이모 교인 등 3명을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2021년 12월 20일자로 특수절도 혐의로 영덕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노예 및 총회가 속수무책입니다. 네 번째, 장로들은 마음대로 교회의 재정권을 장악한 후 목사에게 의수히 지급해야 할 사례비를 약 3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자로 영덕교회 당회장에 대한 모든 정직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들은 사례비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로들은 목사 사례비를 수십 년째 경상비 통장에서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통장이 지급 정지되었으므로 사례비를 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목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회장에 대한 모든 정직이 다 종결됐는데도 너희가 임한 적법한 당회장의 직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직 중에 대리 당회장이라고 한 목사가 교회 직인과 재정통장 등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노예와 총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죠.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장로들에 대해 총회 임원회, 화해중재위원회, 임원소위원회 등 모두 침묵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장로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 아니면 신사임당의 위력이 발동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판단력이 모자라서 총회 헌법이나 규칙을 모르는 무지 때문인지 모두 다 모른 채 했습니다. 총회 임원회나 화해중재위원회, 임원소위원회 등 모두 다 정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불법에 대해 일체의 사항을 다 전해 듣고도 장로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사건을 엄청나게 키우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행태는 어설픈 법리와 사역에 물든 세속정치, 교단과 노예 안에서의 정치적 야망, 허술한 개혁신화, 그리고 껍데기 영성 등이 만들어낸 불행하고도 처참한 사건이라는 분석입니다. 거기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신사임당의 치맛바람에 휘둘렸다는 합리적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회 정치판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이유는 딱 4가지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판단, 두 번째는 판단력이 모자란 부족한 자질, 세 번째는 신사임당의 치맛자락에 휘둘린 경우, 네 번째 약점이 잡혀있을 때 등을 말합니다. 결국 경안노예와 대구노예 사건은
총회와 노회의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 그리고 총회 재판국원들과 기타 정치꾼들이 상당수가 위에서 말한 4가지 해당되리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구노의 결정과 총회 임원의 행정, 총회 재판국의 판결 등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경안노회 역시 대구노회 전체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인사들이 대거 고소고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교회에 대해 경안노회는 목사장로 회원권 정지와 영덕교회에 대해 행정을 중지한 보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쌍방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때 당사자들이 청원하면 노회의 결의를 통해 모든 결의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해당 결의를 해제하고 원하는 입맛대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총회의 정치꾼, 주변 노회의 정치꾼, 경안노회 내 정치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라도 총회와 경안노회는 영덕교회 목회에 더 이상 간섭하거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지교에 맡겨두는 것이 상책으로 보입니다. 대구노회에 이어 경안노회조차도 일부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이 분쟁교회를 정치판 놀이터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교회를 다시 그런 세속적인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안노회도 대구노회처럼 무더기 소송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쟁 중에도 목회에 진력하고 있는 영덕교회를 간섭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일이며 향후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이 대구노회처럼 무더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